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의 나이는 분명 60대인데 마치 40대처럼 활기 넘치고 젊어 보이는 분들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난 걸까? 혹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젊음의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 하고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과학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그저 외모를 관리하는 팁을 넘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진정한 젊음의 비결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듦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스스로 멋지게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입니다. 달력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낡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죠. 거울 속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한숨을 쉬거나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특정 나이가 되면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라거나 젊은이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기대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늙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주변에서 이러한 통념을 보기 좋게 깨뜨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못지않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분도 계시고 젊은 세대와 어울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에 탄력이 넘치고 눈빛이 또렷하며 누가 봐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시기도 하죠. 그들의 삶은 활력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특별한 관리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거나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이 듦이라는 시간의 흐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과정, 즉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서 벌어지는 정교하고 심오한 생명 현상으로서 노화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노화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그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그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 깊숙한 곳, 바로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 과학적인 비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볼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 깊숙한 곳, 바로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생명 현상 속에 젊음의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그 과학적인 비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만나볼 젊음의 비결은 바로 텔로미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생명의 설계도라고 불리는 염색체가 존재하죠. 이 염색체의 양쪽 끝단에는 마치 신발끈 끝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캡처럼 생긴 작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이 텔로미어는 우리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이 텔로미어는 점차 짧아지게 되는데요. 마치 생명시계의 태엽이 감기면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 특정 길이 이하가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곧 우리 세포의 생체 나이와 수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심지어 그 길이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과학은 있다고 답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텔로미어의 단축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텔로메라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를 공급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텔로미어 보호에 기여하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명상이나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텔로미어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이처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세포 속 깊은 곳의 젊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살펴볼 젊음의 두 번째 비결은 세포의 자가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스스로, 아우토와 먹다, 페이지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세포가 스스로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단백질, 노폐물, 심지어는 기능이 저하된 소기관까지도 찾아내어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비우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포 내부의 이러한 자가 청소 과정은 세포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며 전반적인 세포 건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여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노화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오토파지 활동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단식입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때 세포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가동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하루 중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24시간 정도 단식을 하는 방식 등이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주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재정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오토파지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몸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청소 기능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세포 스스로 깨끗하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는 이 오토파지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젊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파지가 우리 몸 안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탐구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마음의 시계라고도 불리는 후속 유전학, 즉 에피제네틱스의 영향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정된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과학은 유전자가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그 발현 방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지은 집이라도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수명과 상태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과 같달까요? 후속 유전학은 우리 DNA의 이중나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면서 그 기능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 유전자들이 젊음을 향해 작동할 수도 혹은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시계를 젊음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낙천적인 태도를 넘어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 환경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유발하지만 반대로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이러한 해로운 반응들을 진정시키고 심지어는 세포 복구와 면역력 강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영상 연구들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특정 신경망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치유하고 젊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로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인과의 연결은 우리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와 유사하게 염증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하여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유대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더욱 건강하게 기능하고 이는 곧 젊고 활기찬 신체 상태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젊어 보이는 60대들을 보면 대부분 밝고 긍정적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에피제네틱스 관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과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손상을 회복하고 세포 수준에서 재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세포 재생을 돕고 뇌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DNA 손상을 유발하며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의 에피제네틱스 스위치를 젊음 쪽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석유전학은 우리가 젊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 단순히 외적인 관리를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환경과 선택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처럼 후석유전학은 젊음을 지키는 노력이 외적인 관리를 넘어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 충분한 수면 같은 생활 습관 깊숙이 연결됨을 깨닫게 합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환경과 선택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이죠. 유전자 지도가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몸의 시계를 돌릴지 결정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긍정적인 생각, 따뜻한 교류, 편안한 잠이 세포 속 젊음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젊음의 과학적 비결들, 즉 텔로미어 길이, 오토파지 활성화, 에피제네틱스까지. 이 세 가지 핵심 지식은 노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노화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며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통제하고 심지어 개선할 수도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점을 말이죠. 이제 60세는 쓸쓸한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활력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과학이 제시하는 놀라운 비결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활기찬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선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은 나이 듦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욱 능동적으로 가꿀 동기를 부여한 이제 거울 속 작은 주름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는 오늘 배운 과학적 지혜로 내일의 더 젊고 활기찬 날을 상상하고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다 똑같이 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도 충분히 젊고 건강하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 겁니다. 젊음의 과학적 비결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건강하고 젊게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를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 전반에 긍정적이고 희망찬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60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알아본 과학의 비결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젊음은 결코 타고나는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알려주는 깊은 지혜와 일상 속 실천 의지가 만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